자, 주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당 관련된 주제가 나왔네요. 앞서서는 전 이재명 대표 요 피습 사건 관련된 일을 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분석해 드렸는데 뭐 여당 주제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구행 한동훈 영남 물갈이 결심하고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정이 대전 그리고 대구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구 오늘 사실은 금물 첫날이잖아요. 오늘이 올해. 근데 대구를 갔다라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좀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대구 쪽 얘기하기에 앞서서 대전에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귀를 잡는 누가 봐도 귀를 잡는 얘기를 좀 꺼내놨는데 우선 첫 번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월 10일 이후의 제 인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이런 자산과 보배들에게 필요한 헌신을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그 헌신의 과실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 과실은 여기 모인 우리 아닙니다. 모두 국민에게 돌려드립시다. 그러니까 본인은 4월 10일 이후 생각 안 하고 뭐 과실 저는 관심 없어요. 근데 지금 여당에 보배들이 있는데 희생해야 됩니다. 보배인데 희생하세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했죠. 4월 10일 이후에 내 인생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약간 뭐 결기를 보인 것 같아요. 근데 헌신하고 그 과실은 가져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보배들이 희생이 된다. 아까 영상 들으셨죠? 이 얘기를 덧붙였어요. 관련된 목소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게 뭐죠? 몸살이지 않고 말할 때 말하고 싸울 때 싸우고 그리고 합리적인 경쟁의 결과에 승복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불출마를 사실 정계 데뷔하자마자 정계 은퇴 선언 같은 걸 한 건데요. 그렇지만 불출마가 무조건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마가 희생이고 헌신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요. 그런 필요한 결정을 저는 사심 없이 할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김영남 전 의원님. 네. 희생을 얘기했어요. 네. 근데 알쏭달쏭합니다. 희생이. 이거 혹시 공천을 통한 대대적인 물갈이 예고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연설 때 본인의 22대 총선 불출마를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내가 불출마한다. 그다음부터는 누구에 대한 불출마도 사실상 명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보기엔 그래서 소위 물갈이 아니면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의 폭이 여느 그 총선 이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 비우는 것보다는 채우는 게 더 중요하죠. 채우는 그렇게 비워지는 자리를 어떤 사람들로 채우느냐. 그게 정말 총선의 당의 전체의 승리를 위한 최선의 공천이 될 수 있느냐. 예. 결국엔 그게 관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명분을 통해서 역대 총선에서도 현역 의원 대략 50% 내외의 물갈이는 항상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물갈이를 대폭하면서 그러면 국민의힘 전신의 정당들이 의석수를 늘려왔느냐 아니면 거꾸로 줄어왔느냐. 근데 후자였죠. 예. 사실은 19대 총선 때는 152석을 했고요. 20대 총선은 제 기억에 121석인가 하고 예. 지난번 21대 총선에서는 103석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물갈이가 안 돼서 의석수가 그렇게 계속 쪼그라들었냐? 그게 아니거든요. 새로 들어온 물이 그렇죠. 그러니까 비우는 것보다는 채우는 게 훨씬 중요하고 예. 그 비우는 과정에서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룰에 의한 물갈이가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당원당규에 의하면 1월 11일까지 예.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번 주 주말 정도까지는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그 위원장이 예. 다른 공관위원들을 선임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누가 공관위원장이 오느냐가 초미의 관심사. 또 그 그렇게 꾸려지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말
공정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내느냐 뭐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근데 합니다. 아까 영상을 나눠서 두 가지를 한동훈 비대위원장 영상을 들려드렸는데 네. 거기서 앞부분에서는요. 국민의힘에는 보배가 있다. 근데 보배는 희생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걸 들으면 그러면은 당에 어떤 분들은 좀 뭔가 희생해서 출마를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연상이 되는데 또 뒷부분 다른 영상에서는 그 희생이라는 게 불출마 얘기하는 거 아니다. 출마도 희생일 수 있다. 이거 도대 두 가지가 어떻게 무슨 뜻을 갖는 겁니까? 그럼 이게? 출마는 하는데 지역구를 옮겨서 험지 출마하면 험지 희생이죠. 출마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거를? 제가 좀 말씀 드릴까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주일의 모습을 볼 때 예. 비대위원장 정도 되고 당대표가 되면요 차분해야 되는 거예요. 오. 항상 흥분된 상태예요. 부흥 떠 있고 말할 때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정치 언어를 볼 때 아직까지 검찰의 언어예요. 오. 이 정치인의 언어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건데 지금 문맥이 안 맞잖아요. 일단 4월 11일에 자기가 뭐라고 하죠? 승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 인생 생각하지 않고 있고 과실은 가져가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4월 10일 선거 승리하면 과실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헌신하겠다라고 했는데 헌신은 어디서 헌신하는 거예요? 정치인은요. 한동훈 장관이 지역구에 출마해서 그것이 승리를 하는지 실패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지는 것이 헌신인 거예요. 정치인은. 불출마가 헌신이 아닌 거예요. 아니 장수가 가서 싸움터에 싸워서 자기가 그 결실을 봐야 되는 것이지. 예.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그 출마 자체를 안 하는 게 무슨 헌신입니까? 이거 언어 도단인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는 자신이 희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언했는데 무슨 정치인의 언어입니까? 이걸 볼 때 결국 이제 한동훈 장관이 차분하게 좀 정치를 예. 좀 보고 한국 정치에 그다음에 미래가 무엇이고 예.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답을 내놓기 시작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쭉 보면은 정치 구도를 계속 이념 구도로 가고 있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돌격대장 모습을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아직 정립돼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 오늘 뭐 저런 얘기를 꺼내놔서 약간 귀를 잡았어요. 어떤 희생 얘기를 꺼내는 순간 정치권에서는 쫑긋하고 세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또 생각도 하게 되는데 오늘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대전에 이어서 대구를 방문했는데 그 대구 방문 모습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우리 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울 때 끝까지 우리를 지켜준 우리의 기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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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왔는데요. 여기서 오게 돼서 참 좋습니다. 배우고 싶어도 많아. 빨리 나와. 됐나? 같이 들어야지. 좋은 길을 좀 갈게. 유석 평론가. 앞서 지난 11월 장관이었을 때 장관 재입 당시에는 대구를 갔을 때 존경한다 그랬어요. 네. 근데 오늘은 기둥이다. 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자, 오늘 대전에 이어서 대구. 사실 첫날 어떤 근무일, 올해 근무일의 첫날 대구를 찾은 건데 물론 다른 일정도 있어요. 근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다른 일정도 소개해드리죠. 향후 지금 잡혀있는 일정인데 오늘 대전 그리고 대구 4일에는 광주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5.18 민주묘지 참배 등이 있고요. 그리고 5일에는 경기도 땅 그리고 8일에는 강원도 이렇게 있는데 일단 오늘 일정이 좀 주목되는데 오늘 대구 찾은 거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이제 법무장관 때 한동훈 장관이 갔던 데를 동훈여지도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막 이제 색깔을 칠했는데 이제는 그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지금 예정돼 있는 지역을 오늘 놓고 간 보면 곳과 갈 곳 색깔이에요. 지금. 신동훈여지도인데 어디로 돼 있습니까? 오. 우측이잖아요. 말하자면 우측. 말하자면은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에 가는데 일단. 대구를 왜 갔느냐? 예.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이준석 신당도 대구를 거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예. 선제 타격의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한 이준석 신당 까불지 말아라는 그 선제 타격의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예. 본인이 뭐
이번 선거에서 출마든 출마하지 않든 국민의힘의 지금 당대표 아닙니까?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예.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뭐 보수의 성지 혹은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를 찾는 것은 어쩌면 가장 루틴한 일정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만 좀 이제 박성준 의원님께 제가 좀 아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왜 정치인의 언어를 쓰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나름 아마 차별성을 갖는 지점들을 가지고 아마 지금 메시지나 워딩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지금 그 여러 지금 시도당 위원회를 찾는 거는 본인이 조금 부족하다고 싶은 리더십과 당내에 좀 착근하는 그런 것에 대한 또 다른 아마 또 보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이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5천만 문법을 본인의 언어로 어떻게 정치인의 언어로 승화시킬 것인지 그게 아마 남은 과제인데 아마 1월 중순 지나고 나면 차츰차츰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주는 정말 본인의 여의도 사투리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어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구를 찾은 건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하고 있다. 대구를 기반으로 할 것 같다. 그걸 견제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마침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신당 추진하고 있잖아요. 오늘 뭔가 얘기를 꺼내는데 영남 얘기를 해요. 영남 얘기를.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하기로 하신 분도 있는데 여기도 뭔가 또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 얘기를 해요.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이제 흡수할 생각이야 당연히 있는 거고요. 네. 다만 그분들이 움직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사정이 다른 걸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사람들이 공천에서 탈락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흡수할 수 있다. 아니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고양이가 아닌 사람도 골라서 흡수하겠다. 얘기를 해봐야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위 소통하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발은 걸쳐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희 개혁신당의 어떤 지지율 지표라든지 또 몸담고 있는 정당의 또 공천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합류 여부를 결정하실 것 같고. 자, 박수환 교수님. 앞선 얘기하고 연결지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어떻게 공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공천을 통해서 뭔가 물갈이를 많이 할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인데 그럼 거기 탈락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영남권 의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탈락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그럼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런 분들과 손을 잡겠다, 품겠다 이겁니까 지금? 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허를 찌르는 예. 굉장히 괜찮은 전술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지금 대폭적인 물갈이를 지금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 예. 지도부도 비정치인 일색으로 꾸리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영남권도 대대적인 물갈이가 될 텐데 문제는 이들을 갖다가 그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물이라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꿰는 구슬을 꿰는 지금 전략이 안 보여요. 언어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 여권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물갈이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시작은 될 수 있을지언정 예. 이게 목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신당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예. 지금 끈은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은. 용산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끈은 가지고 있는데 이 끈에다가 끌 구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슬을 갖다가 영남권에 지분을 가지고 있고 예. 실제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예. 이런 소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밀려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꿰면은 예. 최소한의 성과는 저는 거둘 수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약점을 갖다가 이준석 신당이 예. 지금 정확하게 그 약점을 잘 찌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당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당을 만들려면은 이른바 이제 시도당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의 기준을 넘고 그리고 중앙당을 만들고 뭐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신당 창당 작업을 좀 이끌고 있죠. 천하람 변호사. 뭔가 얘기를 좀 꺼내놨어요.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5개 시도당 창당 준비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중순까지 5개 시도당 창당을 완료해서 1월 안에 저희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을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 전해드리는 동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자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3시간 수술 끝에 회복실로 이동을 했답니다. 아, 수술이 3시간 걸렸군요. 일단 회복실로 이동을 했다. 자, 요겁니다. 다음 있습니다. 속보가 좀 계속 들어오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수술 잘 끝났다. 경과는 지켜봐야 된다. 뭐 요거는 일단 잘 끝났다. 경과는 좀 두고 봅시다. 이런 얘기인데요. 앞에 처음에 나왔던 속보 한번 다시 볼까요? 자, 3시간 수술 끝에 회복실로 이동했다는 소식이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관련 뭐 신당 얘기하다가 속보가 들어와서 바로바로 전해졌어요. 속보가 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전해드립니다. 지금요. 그게 생방송의 묘미죠. 아, 갑자기 또 생방송이란 걸 또 이렇게 강조해 주시고요. 자, 아무튼 김용남 전 의원님. 예. 앞서서 천하람 의원이 신당 얘기하면서 5개 시도당 준비가 1월 중으로 끝난다. 그리고 중앙당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5개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3곳, 예. 그리고 대구, 경북 포함해서 5곳. 예. 그럼 수도권과 대구, 경북 여기에 집중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럼 이거는? 그렇죠. 다른 지금 지역이 없어요, 지금. 우리 정당법을 보면 17개 광역단체가 있잖아요. 예. 그중에 최소 5개 이상의 광역단체에 시도당이 마련돼야 됩니다. 근데 딱 5개를 여길 잡은 거군요. 근데 지금 신당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뭐 역대 신당이 다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인물난이에요. 정치권에 있는 인적 자원의 대부분을 양당이 지금 가져가고 있고 새로 그 유입되는 자원들도 대부분 기호 1번 내지는 기호 2번 쪽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신당의 경우에는 좋은 사람 찾기가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전국적으로 후보를 다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한데 그럴 경우의 단점은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아니 뭐 저 정도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출마를 했냐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엄선하기가 어렵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마 보기에는 개혁신당은 아마도 유한한 인적 자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도권과 TK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는 일단은 그러면은 사실 TK는 보수 정당의 톱밥 같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수도권은 승부를 반드시 그렇죠. 내야 되는 곳이니까 예.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인적 자원이 좀 더 풍부해지면 뭐 다른 지역 부울경을 비롯해서 충청도와 호남에도 후보를 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5개 지역에 있는 인적 자원을 모두 투입하는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식으로 창당을 진행할 것이고 아마도 총선에서도 이 5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후보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오늘요 지금까지 사실은 노원을 좀 완전히 떠난 건가? 그리고 대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대구 출마를 하려는 거 이런 얘기했는데 오늘 조금 다른 얘기를 꺼내놨어요. 들어보시죠. 저는 모든 곳을 열어놓고 움직일 거고요. 저는 이번에 제가 탈당 선언도 노원구에 했지만은 예. 노원구 주민들을 만나도 저는 항상 노원구에 나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높아요라고 얘기합니다. 그거야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노원구를 떠나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고 노원구에 잘해보겠다고 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저 대구 출마 카드를 접은 건 아니죠. 접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 최소영 변호인가? 노원을 언급하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대구입니까? 노원입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당에 앞서 탈당 선언은 어디서 했습니까? 노원구에 있는 한 돼지갈비집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우리가 정치인의 그 본심을 알려면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입과 발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노원이라는 데가 예. 사실 지금 그 넬슨 만델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포기하는 것도 전략이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포기와 전략인데 저는 이걸 4글자로 줄이면 후위를 도모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선도마가 돼야 합니다. 선도마. 그런데 이게 대구에서 선도마가 될 것이냐 수도권에서 선도마가 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역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은 오히려 대구는 거점을 또 놓는 동시에 후위를 도모하는 차원이지만 예. 수도권에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본인이 정말 그러면은 노원에 깃발 꽂고 선도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본인이 지역구 출마로 노원에서 할 수 있다 할 수도 이 있죠. 뜻이...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의 스탠스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당의 힘을 더 키울 때까지 본인이 지금 상품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예. 본인의 그런 상품성을 최대한 주목도를 높임으로써 가져가는 전략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노원이 지역구가 하나 줄잖아요.
그거는 뭐 선거법 아직까지 한 번 더 남았으니까. 노원병이 원래 지금 줄리게 돼 이준석 있죠. 대표가 출마했는데 거기가 지금 사라지게 되단 말이에요. 사라지게 돼 있죠. 지금 부천 몇 개 하고 지금 돼 있는데 예. 그거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으니까. 노원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3월 초 정도에 결정이 되겠죠. 지역구 선거구 획정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켜보겠다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지켜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의 출발을 어디서 하느냐. 사실 이제 한국의 정당 구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국민의힘도 그러면 지역 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호남하고 이제 TK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정치의 출발을 어디서 했어요? 노원이죠. 노원인 것이죠. 거기 가서 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출발과 더불어서 이번 총선의 가장 승부처는 어디냐면 이제 결국은 수도권이죠. 120석이 넘는 이 수도권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나 소구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개혁 신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죠.